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을 위한 변명, 즉 자유우파의 통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6일은 현대사에서 혹은 한민족의 전체적인 역사에서 아주 굉장히 중대한, 쉽게 말하면 왕 혹은 최고 권력자를 시해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날입니다. 이런 날은 언제나 인생의 허무 혹은 권력의 냉정,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지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자유우파가 어떻게 부활을 해낼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이슈는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자유우파가 부활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중심에 한동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는 불행하게도 북두시민혁명군이 분석할 적에는 한동훈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프레임에 갇혔다. 즉, 그 프레임이 뭐냐 하면은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한동훈이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또 배신을 했던, 배신하지 않았던, 정치라는 것은 그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북두시민혁명군이 지금 관찰하는 바에 의하면은 한동훈이 그런 자기의 위기 혹은 정치적인 불리한 프레임에 갇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프레임이 어떻게 그려져 있나 하면은 자유우파 내부에서는 박근혜를 불법 탄핵한 실무검사가 한동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에 충성한 그런 검사, 그로 인해서 자유우파의 중심인 박정희 대통령을 모욕하고 또 박근혜를 불법 탄핵했다라는 이런 인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배신자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불법 탄핵에 앞장섰다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자유우파를 배신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의혹에 대한 특검을 받아들여라 하고 윤석열을 배신하면서 또다시 이재명을 편들려고 한다는 그런 배신자 속성, 즉 고쳐설 수 없는 배신자의 DNA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자유우파 내의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한동훈이 지금 현재 본인이 의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자유우파 내의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치면 되는데, 그것이 한동훈 자체가 빠져놓으면 되는데, 이 정치라는 게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하게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내다보면은 한동훈이가 그 프레임을 진정성으로 깨고 나온다, 이런 단순 논리에 빠지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공산 좌파들은 한동훈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그 배신자 프레임을 지렛점으로 이용해가지고 한동훈을 흔들고, 한동훈을 흔드는 것과 동시에 자유우파의 분열을 노리게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동훈이 주도권이라든가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용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자기 주체적인 의식이 주체적인 의식 혹은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왜? 주변에서 그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도하고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 한동훈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북두시민혁명군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이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한동훈이 공산 좌파들의 이용물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동훈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어떤 것을 창조하고 생산해내지를 못하고 다양한 세력들의 이용물이 되고 그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정치적 미숙으로 이 이용물로서 이슈의 중심이 되니까 그거를 즐기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불안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북두시민혁명군은 자유우파의 통합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한동훈의 역할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동훈을 변명해주고 싶습니다. 현재 한동훈의 배신자 프레임에 등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은 이제는 탄핵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된 자유우파의 치유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지 다시 그 아픔을 되새기고 상처를 헤집는 그런 기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탄핵이라는 문제가 불법 탄핵이라는 문제가 반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갈라졌던 상처기가 난 그 심정을 치유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과거의 문제로 싸우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는 과거를 되씹으면서 상처를 덜 추어내고 이런 시기는 지났다. 치유하자.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과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겁니다. 더구나 천신만고 끝에 공산 좌파를 물리치고 자유우파가 대통령을 만들어냈으니까 지금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산 좌파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하고 통합을 해서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내자.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정리할 것이냐? 불법 탄핵을 주도했던 김무성, 유승민 등의 주도 세력에 대해서는 퇴출을 시키고 앞으로도 자유우파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 나가는 걸로 하고 거기에 어떤 복무자로서 그 부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령체계라든가 조직체계상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차원으로 여기서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탄핵의 실무자였던 윤석열, 한동훈은 어떻게 됐든지 그 사람의 실력 혹은 능력으로서 자유우파가 필요해서 전향을 시키고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그들을 용서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이의제이라 우리가 자유우파가 그 오랑캐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랑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동훈에게 기대했던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동훈의 잘못이 아니고 자유우파가 그 한동훈을 잘못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스스로의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성을 통해서 한동훈에게
새로운 숙제 혹은 새로운 과업을 떠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유우파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불러와 놓고 우리가 적절하게 서묵지를 못해 놓고 한동훈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소를 사가지고 왔으면 소를 잘 부려야지, 소가 일을 안 한다고 그 소를 잡아먹으려고 드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를 우리가 이의제의로서 그 공산자파를 지금 척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실력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공산자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자유우파가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본래 그 문재인의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 자유우파가 그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의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일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은 데리고 올 때의 논리와 지금 현재 행위가 지나치게 모순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했지만은 한동훈에게 새로운 숙제와 과업을 맡기자, 이런 입장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은 한동훈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도 자유우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한동훈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한동훈이 문재인 사람, 자기 말대로 화양연화, 자기의 가장 그 빛나는 시절이 있었다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수사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 말처럼 자기가 자유우파의 필요에 의해서 도구로서 전향을 했지만은, 그 전향했다고 그 자기를 화려한 시절에 그 배경이 됐던 문재인 세력에 대해서 바로 막말을 하고 비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자기가 몸담았던 문재인 세력에 대해서 조금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유우파들이 그 한동훈에 대해서 불신이 깊어졌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제 전향을 한 이상 한동훈의 주적은 문재인과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렇게 표현이, 자기 몸담았던 공산자파들에 대해서 표현이 부드럽고 또 신뢰를 보이는 듯한 태도를 가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한동훈이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치를 모르고 순진하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재명의 구속에 실패한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자유우파는 한동훈에게 대한 불신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한동훈이 정치 언어를 선택하거나 정치 행위에 있어서 그 선택이나 행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언어를 쓴다든가 정치 행위에 있어서 범죄자인 이재명 혹은 문재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11월 15일 이재명의 처음 선고 날 전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특검이라든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마쳐야 된다. 이런 발언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정치적 언어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말입니다. 왜 하필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를 그 범죄자와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야기함으로써 이재명이도 의혹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를 주게 되고,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김건희 여사도 이재명과 같은 파렴치범이라는 이런 서로 상대적으로 엮이는 발언을 아무 그런 꺼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의혹으로서 수사를 받아야 될 그런 초보적인 단계이고, 이재명은 수사를 끝내서 불법이라는 판명을 받아가지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이재명의 변명 혹은 변호를 받아서 형량을 지금 결정하는 재판 과정에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동급에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이런 말을 너무나 의미 없이 뱉어대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우려스럽다.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의 시간 때문에 뭐 다양한 예가 또 더 있지만은 그 비교해야 된다든가 같이 연계시켜 들어가야 될 일이 있지. 물론 이재명이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해소돼야만이 국민들에게 우리의 그 이재명에 대한 선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맞지만은 그 한동훈의 그 말에는, 정치 언어에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이재명도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임과 동시에 지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정치 재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한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의 정치 언어가 굉장히 미숙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왜 연결시키냐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은 10월 말까지 빨리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좋다, 이런 정도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데, 왜 하필 이재명이의 그 어떤 파렴치 범죄와 연결시킴으로써 이상한 분위기를 주느냐 이겁니다. 정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혼란한 시기에 왜 대구에 가가지고 그런 분열적인 말을 하느냐, 이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한동훈은 자기의 뜻과 다르게 지금 모든 진영의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렛점으로 그 어떤 돌을 들어 올리는 밑에 지렛대에 받침돌로 서고 있는데, 자기가 그 받침돌이 아니라고 이야기 아무리 해도 받침대가 된 겁니다. 지렛점이 된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발언을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면담 이후에 한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세 번째로, 한동훈이 정치 행위에 있어서 어떤 기한이라든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스스로를 구속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11월 15일 전까지 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반드시 관찰돼야 된다. 이런 용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지적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올가매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꾸 신뢰를 허물게 됩니다. 지금 말했다시피 두 가지 다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지금 일주일 내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특검은 그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이런 과정 속에서 11월 15일까지 할 수 없어요. 특별검사도 지금 현재 야당에서 그 명목뿐인 특별감찰관 제도를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자유우파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김대중이가 말했다시피 정치는 생물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에 대해서 그 언어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네 번째로, 연설이나 그 어떤 정책적인 자기 발언에 스토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의 뜻에 따른다.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국민의 수준에 맞게 하겠다.
국민이 수용할 때까지, 국민이 허락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진심으로 다가가겠다. 그 국민의 뜻이 뭡니까? 그게 굉장히 구체성을 가진 것 같지만은 그 국민이라는 그 자체는 관용구예요. 아주 추상적입니다. 국민 수준이 뭐예요? 그 국민을 받아들인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론조사요? 알다시피 여론조사는 전부 다 그 조작입니다. 그 권력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말이 국민의 뜻 아닙니까? 자기 쓰기 쉽게 쓰는 말이 국민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를 자꾸 그런 추상적인 용어를 남발하느냐? 그 언어에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고 기성정교를 갖추어 가지고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책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목표라든가 미래에 대한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 미래라든가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의 스토리텔링, 이 진행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지금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겠다 하는 그런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다가 일난 사람처럼 임기응변, 임상적인 거. 그래도 특별한 그게 없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 처음에는 그게 신선하게 들려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기특하게 들리겠지만 자꾸 들어보면은 국민들이 이게 예전에 많이 들어본 관용구구나. 정치인들이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죠. 도리어 모든 걸 국민에게 떠맡기는 거예요. 국민이 허락할 때까지, 국민이 용서할 때까지, 국민의 수준에 맞춰서. 그만큼 허무맹랑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설계를 통해서 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구체성을 제시를 해야죠. 최소한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은 야당의 뜻이 반영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40% 정도의 지지를 받게끔 만들어 보겠다라든가 그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번에 금정구청장에 당선되면은 전체 국민들이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겠다라든가 자기의 유리한 그런 전제를 어떤 국민의 뜻으로 도취시키는 이런 정치적인 술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개혁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정치라는 용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군부 정부 군인들이 처음에 쿠데타를 한다든가 정변을 일으키고 난 뒤에 제일 처음 하는 게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한동훈이가 지금 하고 있는 정치 언어가 바로 그 군인들의 그 정신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북두시민혁명군이 말하고 있는 기성정결이라든가 어떠한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에서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걸 방편이라 그래요. 국민 그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든가 이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그 깨닫게 한다 하는 것을 종교에서는 방편, 지금 우리 쓰는 용어로는 수단, 도구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도구를 쓰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라는 방편을 이용해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시키기도 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 그걸 종교에서도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스님들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세요.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킨다. 그게 정치예요. 이런 한동훈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언어라든가 또
자기가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신뢰 혹은 그 쉽게 말하면 빨리 변하는 세태를 거부하려는 진정성을 보이는 그 순진함은 알겠지만 그것을 대중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그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주기 위해서는 종교에서 말하는 방편 혹은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정치를 하러 나온 사람이 정치를 하지 않고 국민의 수준, 나의 진정성, 이런 아주 쓰잘데기 없는 국민들이 믿지도 않는 그런 정치 언어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현재 그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회색, 중도, 건전한 자유우파라는 이런 회색을 빨리 벗어내라. 이것이 가장 큰 지금 한동훈이의 숙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동훈은 주체를 잃어버리고 모든 정파들의 지렛점으로서 도구가 되고 만다. 이용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유우파들이 그 지금 간신히 찾은 그 대통령이라는 걸 통해서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인재를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 대중들에게 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굉장히 자유우파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자유우파의 내부에서는 한동훈이와 토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왜? 한동훈 토론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토론해봐야 끊임없이 국민의 뜻, 국민이 용서하면, 국민이 허락하면 이거 다 알아요. 지금 이미 코미디언 소재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 자유우파들이 한동훈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어떤 그 인재로서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에도 늦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을 안고 가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약점을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한동훈이가 정말로 유치한 것이 지금 공부 좀 잘하고 고시패서 해가지고 이거를 앞세우고 좀 댄디한 스마트하는 외모를 가지고 대통령을 하겠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바로 실패한 이해창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 실패한 걸 모방했는데 어떻게 성공하겠느냐 이겁니다. 성공을 하려면 성공의 길을 가야지. 그 유치한 거예요. 그 이해창이가 두 번이나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민하고 동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거짓말을 왜 합니까? 목사님이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예요. 스님이 신부님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 말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도 그런 나는 내 마음에 정치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창이의 실패한 길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자각해달라.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이 바라보는 지금 한동훈이의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북두시민혁명군의 조언을 조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동훈이 처절한 자기 반성 이런 것을 자유우파에게 고백하고 면담 이후 이 치닫는 갈등은 통합의 기회가 되는 이런 절묘한 기회를 한동훈이 앞장서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동훈은 지금 한동훈과 주변의 사람을 가지고서는 차별화를 통해서 이 정치 지도자가 절대 될 수 없다.
실력이 그 정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 자유우파의 통합을 통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져내고 또 한동훈도 정치 지도자로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담 이후 갈등, 통합은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밋밋한 속에서는 전부 다 속으로 능구렁이라 하잖아요. 속에 그 속셈들을 다 가지고 평온한 속에서는 그 통합이 안 됩니다.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통해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적인 법칙입니다. 깨져야지 합치지는 거예요. 깨지지도 않은 걸 어떻게 합칩니까? 물리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치면 또 깨지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합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깨집니까? 또 깨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쳐집니까? 지금 현재 깨진 이 기회가 통합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에 큰 기회가 된다. 그러니 한동훈이가 앞장서서 이 통합에 헌신해라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을 다 팽개치세요. 자유시민만 바라보고 가면은 반드시 한동훈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지적되어 있는 그 태도, 자기가 버리고 온 그 진영에 대한 문재인에 대한 그 태도를 분명하게 하고 그 속에 묻어 있는 언어 습관들, 또 정치 행위에 대한 그 태도, 이런 것을 보완하고 고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한동훈 대표한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해창은 그러면 모자라서 2번이나 실패했습니까? 거기를 잘 들여다보면은 자기하고 비슷한 점이 있고 반성할 수 있는 소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유우파들도 한동훈을 껴안아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분열에 있어서 문제는 지나치게 감정을 앞세우고 돌아서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동훈이 싫으면은 경선 때 떨어뜨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빼기 정치를 하지 말자. 적어도 경선 후보가 4, 5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미천이 있어야지 뭐 장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미천을 다 털고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하는가, 자유우파에게 경고를 합니다. 미천을, 후보자를 한 너댓 명은 우리가 보존해 가자. 다양하게. 꼭 60 넘은 사람들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이런 경선 속에서 다양한 세대들의 관심을 받고 또 거기에 참여시킴으로써 우리의 동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도 굉장히 개성이 있는 인재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년 경선 때까지는 끌고 가자. 내후년 경선 때까지는 끌고 가자.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이 한동훈을 위한 변명입니다. 그래서 한동훈도 지금 내가 이용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된다. 공산좌파든 자유우파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동훈이 이용물이 됐다. 하루빨리 깃발을 들고 앞장서 나가는 주체적인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북두시민혁명군은 간절히 바랍니다. 한동훈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금방 알아채릴 거라고 봅니다. 단지 검사 출신인데도 이 사회에 불신이 없고 어떤 이 사회에서 훌륭한 어떤 신뢰, 이 사회에 대한 훌륭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그 격찬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한 20, 30%에 가지고 이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동훈의 정치술이라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떠한 단세포적인 단순화된 어떠한 사고에서 이 사회는 의외로 복잡하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보태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북두시민혁명군이 바라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금 벌써 내부의 권력 다툼은 필요가 없다. 경선까지 가자. 1년 반 정도는 끌고 가자. 이런 의미에서 강의 내내 자유우파의 결정적인 분열을 우려하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한동훈을 어떻게 내치기보다는 경선까지는 끌고 가고 서로 마음에 감정에 깊은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 지금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동훈의 장단점을 북두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그 참 보잘것없는 경력으로 그 총선 전에 자유우파의 몰락을 예견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의병으로서 초라하게 죽창이나 들고 뛰어댕길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이제 뭐 내가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과 그 응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더욱 많은 응원과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